2014년 12월 15일 오후 18시 1분경에 쌍둥이 자리에서 만월이 일어납니다. 쌍둥이 자리의 지배성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수성입니다. 옆에 보시면 대화, 정보, 지식, 배움, 호기심, 임기응변, 동시진행, 유연함, 지적, 인간관계, 변덕, 가벼움,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단점, SNS, 발신 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주 동안은 쌍둥이 자리의 테마를 의식하면서 행동을 일으키면 개운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달님이 자리하는 메인하우스는 12하우스인데요. 도수로 살펴보면 23도, 사비안 심볼 24도의 만월입니다. 그리고 12하우스의 이런 특징들을 보시면 잠재의식, 보이지 않는 세계, SNS, 그리고 몸과 마음이나 이런 정신적인 것을 케어하는 부분도 나타낼 수 있고요. 트라우마나 나의 상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연결되고 영적인 부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쌍둥이 자리의 특징도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되겠지만 동시에 12하우스적인 테마들도 부각되게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세계에 관심을 또 많이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쌍둥이 자리 만월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쌍둥이 자리 신월 6월 6일에 올렸던 소원문을 재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시즌에 만월이기 때문에 6월 6일에 여러분들이 올리신 소원문들 중에 이루어진 소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럭키님들 중에 뭔가 노력해온 것들, 지난번 쌍둥이 자리 신월 때부터 공부를 하거나 뭔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결실이 이번 시즌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방금 재검토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문 목록 중에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내가 더 노력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결실은 100%는 아니지만 한 70%까지는 왔다. 그러면 그 30%를 어떻게 하면은 스텝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검토해 보시고 지난번 쌍둥이 자리 신월의 소원문을 만월 소원문으로 좀 바꿔서 다시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시즌은 결실의 시즌이고요. 만월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렇게 소원문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거에도 행운이 또 따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수성 역행이 겹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행동을 나타내는 화성도 역행 중이죠. 그래서 과거의 소원문을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룬 것들은 결실을 느끼되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만월에는 시작하고 리셋하는 그런 에너지도 있는데요. 해소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도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고 있는 쌍둥이 자리의 테마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소원문으로 같이 발신해 보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그런 에너지 충전, 정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차트상의 별의 흐름 어드바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하우스에서 일어나는 쌍둥이 자리 만월, 신비로운 세계, SNS, 배움의 확장. 이 12하우스에는 달님과 목성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8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같은 하우스에서 같은 성자에서 이렇게 만월의 에너지를 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12하우스의 테마를 담당하기도 하는 꿈과 상상의 별인 해왕성이 만월의 달님과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 있는 태양에게 각각 90도로 T스퀘어를 형성하고 있어요. 달님도 자리하고 있고 각도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강조되고 확대되는 무드이기 때문에 12하우스적인 테마에 여러분들이 막 관심이 집중이 될 것 같아요. 뭐 점수를 공부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철학이나 심리, 사주 이런 공부에 막 매료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취미로 공부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NS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런 꿈을 꿨다? 꿈에 대한 예지몽이나 이런 이야기를 막 발신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영적인 거에 대한 정보에도 네, 뭔가 오픈마인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점술이나 이런 신비로운 세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SNS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정을 오픈하거나 유튜브로 예를 들면은 다른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 본다거나 이렇게 SNS에서도 좀 적극성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스레드를 하고 있는데요. 스레드에서 이렇게 온라인 공간이지만 소통을 하다가 친해지신 분들끼리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갖는다거나 이런 거를 제가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런 게 위화감이 들 수도 있는데 스레드라는 그 플랫폼은 주로 텍스트 위주, 진짜로 소통하는 거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연결이 되면 진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위화감이 드는 그런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로 든다면 SNS에서의 소통이 기회가 되어서 실제로 만나게 되거나 어떤 발신자가 이벤트를 열게 되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한다거나 이런 게 좀 집중적으로 모이는 연말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게 또 쌍둥이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소 무거울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라서 약간 쌍둥이 자리스럽지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세계를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세계에 막 빠져든다고 하더라도 의무감이나 너무 딥하게 생각하기보단 좀 가벼운 스탠스도 의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한번 만나볼까? 한번 점술 공부해볼까? 사주 책이라도 사볼까? 이 정도 텐션이 제가 볼 때는 건강하게 이 생활을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비현실적인 거에 빠지는 것도 현실 세계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의 유머러스함을 잊지 말자. 네, 이것도 좀 첨언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럭키스타 목성과 함께하는 쌍둥이 자리 만월입니다. 목성은 럭키스타죠. 정말 말 그대로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 배움과 지식을 나타내는 성자이죠. 목성은 하나의 별자리에 보통 1년 정도 체류를 하는데요. 쌍둥이 자리에 체류하는 그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반기부터는 개자리로 이동을 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쌍둥이 자리 만월에 목성과 함께 이렇게 같은 하우스에서 또 같은 성자에서 일어나는 거는 되게 고맙고 되게 소중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목성은 역행하고 있고요. 수성도 사수자리에서 역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요 별들이 역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생각을 해서 본다면 이번 시즌은 자신이 과거에 실패했던 거 아니면 포기했던 배움에 도전을 한번 다시 계획을 해본다거나 지식이나 스킬적인 면에서 이전부터 뭔가 갈증을 느끼셨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이상을 세우고 노력을 좀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새로운 걸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별들이 역행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과거에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좀 부족하게 생각했던 것들,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었는데 보류하거나 포기했던 것들, 네, 그런 것들에 에너지를 쏟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나 지식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왜 이렇게 어색하지? 대화를 나눌 때
왜 이렇게 나는 유머가 부족할까?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 잘 웃어주지 않을까봐 좀 걱정돼라든가 처음 만났을 때 경직된다거나 그러기도 하잖아요. 좀 태도적인 부분, 사람을 만날 때요. 말을 하거나 태도적인 부분에서 쌍둥이 자리의 그런 매력적인 면을 나도 본받고 싶다. 나도 그 에너지 한번 빌리고 싶다. 받고 싶다. 그런 분들께도 이번 시즌에는 럭키로, 행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쌍둥이 자리 신월 지난 6월 6일에 올렸던 소원분들 중에 이런 마인드나 태도에 관련된 소원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로 신기할 정도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구하고도 너무너무 프렌들리하게 잘 대화를 나누는 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로 이렇게 한 서너 문장 정도를 작성했는데요. 진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년을 되돌아보면 오프라인에서 지금은 좀 덜 떨리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조금은 이렇게 경계심을 좀 낮추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긴 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스스로 저를 돌아봤더니 이전과 비교하면 진짜 많이 나아졌다. 달님이 주는 그런 충전 에너지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잠재의식에 인풋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것 같아요. 럭키님들도 이번 시즌에 이런 목성이 주는 행운의 에너지를 이 12하우스적인 내가 과거에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걸 채우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떤 공부를 하면 내가 조금 더 즐거워질 수 있을까? 이런 뭔가 필요한 것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잘 과거에서 좀 힌트를 찾아서 이번에 소원문 작성하실 때 꼭 한두 문장이라도 아웃풋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운의 별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더 큰 성장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상을 그리되 현실적인 스텝도 의식하기입니다. 주변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네, 이번에 쌍둥이 자리 달님의 도수는 24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비안 심볼로 봤을 때 이 도수로 나옵니다. 이 도수의 의미를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만 말하자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변 사람에 이렇게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에 몰입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도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해보면 정말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공부나 배움이나 호기심이 자극되는 활동은 이번 2주 안에 뭔가 하나라도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해보면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2024년 12월 15일에 그때 만월이 일어났었고 그 이후에 시작을 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렇게 진짜 실감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뭔가 하나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배우고 싶은 일이나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았다라고 해도 그것을 집중하기가 또 좀 마음의 불안이든 뭔가 외부의 여건 때문이든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행동은 하거나 아니면 플래닝은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들이 막 신경이 많이 쓰인다거나 외부의 방해나 아니면 책임감이나 억지 의무 이런 의무감 때문에 뭔가 제대로 한 게 없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번 시즌의 차트를 보면 꽤 불안한 요소들이 좀 보여요. 그게 심적 불안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망설임일 수도 있는데요. 쌍둥이 자리에 있는 달님
그리고 물고기 자리에 있는 해왕성, 사수 자리 태양, 이렇게 세 개의 성자는 유형궁에 속하잖아요. 이것을 유형궁 T-스퀘어라고 부릅니다. 이 유형궁의 에너지가 잘 발휘되고 그리고 이 덕분에 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은 있지만 이 유형궁이 T-스퀘어 에너지를 받으면 좀 지나치게 될 수 있다라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주변 상황을 막 이것저것 신경 쓰게 될 수도 있겠죠. 유연하기 때문에 유연함이 잘 발휘되어서 변화구가 들어오면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 주변에 휘둘리게 되고 주변 상황에 맞춰서 팔랑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단점이 있어요. 주변 상황을 막 신경 쓰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결국 나는 뭘 하려고 했었지? 하고 본래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해왕성은 달과 태양에게 뭔가 통합해주고 조정해주는 그런 에너지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잘못 작동했을 때는 바로 이 해왕성이 방해작용도 할 수 있거든요. 방해작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좀 생각을 모호하게 만든다거나 너무 갭 차이가 큰 그런 꿈과 이상은 막 그리는데 현실성이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거나 행동을 못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뭔가 안개 같다라고 해야 할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작용을 던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차트에서 이거 이외에 또 원인이 되는 부분은 목성과 토성의 스퀘어도 있는데요. 이 목성의 긍정적인 작용을 제어받기도 해서 막 열심히 즐겁게 뭔가를 임하고 있는데 토성적인 인물이나 상황이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태클을 걸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죠. 나 여기까지인가? 그만할까? 이렇게 한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토성이 좀 한계를 던져오는 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불안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알고 가면 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점을 본다면 해왕성을 부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해왕성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은 현실성이잖아요. 그리고 이 T-스퀘어 유형궁 그룹에 속하지 않은 건 맞은편에 있는 처녀자리예요. 처녀자리도 유형궁인데 지금 이 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 처녀자리가 현실성을 갖고 있는 성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하고 싶은 목표나 꿈, 공부, 도전 테마가 있다면 그때는 해왕성이 주는 내가 원하는 거 막 상상하는 그런 꿈을 그리는 마음과 동시에 내가 뭔가 이루어 나가는 성취 여정에서 중간 스텝 안에서는 처녀자리처럼 이거 먼저 하자, 이거 먼저 해보자. 가장 현실적으로 닿는 것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이렇게 살면서 일본 사람들하고 뭔가 자유롭게 막힘없이 대화를 나누고 그곳에서 일도 해보는 게 꿈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된 미래를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언젠가 일본에 가서 일도 해보고 일본어를 막힘없이 한 나의 모습을 막 상상하는. 그런데 실제 지금 나의 스텝은 어디에 와 있냐라고 했을 때 기초 단계인 거예요. 와타시와 나니나니 데스, 고항오 다베마시다. 이렇게 밥 먹었어요. 이게 로봇처럼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초 단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갭 차이는 있는데요.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이상을 세우는 거는 크기는 전혀 상관없지만 그렇게 된 미래를 그려서 이 지금의 시간을 마주할 때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녀자리가 갖고 있는 1cm라도
한번 행동하자라는 의식을 갖는 거죠. 오늘 SNS에다가 내가 일본어로 한 4줄 정도 일기를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인터넷 강의를 신청해서 중급 단계까지 내년 2월 안에 클리어하겠다. 내가 그러면 기초 단계를 뗀 상태인 경우다.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몇 급까지 있고 몇 급을 지금 언제까지 딸 것인가. 일단 이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 들 때, 그리고 달림 기도를 올릴 때는 이미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본말로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상상하는 거죠. 그 상상을 하는 거는 지금 내가 밥 먹고 일하고 사람과 실제 만나서 소통하고 할 때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해왕성적인 이상을 그리는 건 그건 내 잠재의식에 인풋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오늘 단어 10개 외우기, 오늘 SNS에 즐겁게 글을 올려보기, 이런 거에 집중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이번 시즌 별들의 움직임이 타이트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즐겁게 생각하는 거를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해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막 뭐라고 말을 해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일본 왜 가려고 해? 일본어 공부 왜 하려고 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솔직히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대로 이상을 내 잠재의식에 인풋하면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때는 정말로 그 미래가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게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반드시 그 미래는 내 것이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뭔가 현실적인 반응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행동을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주변에서 반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신경은 쓰일지라도 절대로 나의 꿈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태클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공부하지 말고 나를 좀 도와줘. 지금 일이 바빠. 이쪽 일 좀 도와줘. 이런 경우도 있을 때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대가 나를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때도 무조건적으로 맞춰주고 그런가 하고서 휩쓸리고 내 이상은 뒷전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하나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걸 해왔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땐 도와주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는 내가 방금까지 하고 있던 것들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에 이 에너지는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좀 이런 불안을 현명하게,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는 되게 심각해지지 않는 별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뭐 구제불능인가 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가볍게 즐겁게 좀 텐션을 그렇게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왕성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써도 되는데 실제 생활의 풍덩 이런 스피리추얼적인 거, 이상적인 거에만 막 몰두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 다 아시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도 말하는 게 잠재의식이 열릴 때 내 이상을 인풋하세요 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마음 푹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세요 라고 조언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말해주는 것 같은 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2주는 좀 주변 상황 때문에 많이 휩쓸릴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의 이상을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그 이상에 맞는 노력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놓지 말고 해나가 보신다면 이번 시즌이 여러분들께 미래에 주는 의미가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이야기는 좀 짧게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전을 즐겁게 그리고 같은 꿈의 여정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극을 받으면서 불안을 해소하자입니다. 이번 시즌 차트가 좀 드라마틱하다라고 느껴졌는데요. 달과 태양에게 상처와 치유의 별인 카이론이 60도, 120도 이렇게 각각 조정 각도를 보내주고 있어요. 카이론이 달에게는 60도, 태양에게는 120도의 각도 에너지를 협조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본다면 꿈을 공유하거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서 좀 트라우마로 작동되는 부분 또는 망설임 같은 게 있을지라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막 세 번째에서 길게 말씀드렸던 비전을 즐겁게 상상하고 그려나가는 것 이런 걸로 좀 상처를 좀 치유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카이론이 현재 11하우스에 위치하고 있고 양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11하우스 하면은 꿈을 공유하는 장이잖아요. 꿈을 함께 꾸는 동료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일단 놓지 말고 그려가는 것도 내 영혼적 에너지를 좀 채울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의 불안 요소를 느끼는 부분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괜찮아 라는 그런 조정이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불안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내 비전을 믿고 간다면 괜찮아 라고 결국에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뭔가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이 좀 힘들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꿈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꿈의 여정을 이미 이룬 사람, 이미 이룬 선배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예상 밖의 경험담이 정말 놀랄 정도로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돕는 귀한 정보도 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시즌에 만약 자력으로 나의 불안을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라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 나누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원문 작성은 만월이 일어난 시간 기점부터 해서 48시간 이내로 작성합니다. 소원문 적기를 10시간 이내 또는 24시간 이내로 완료하시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소원문 작성을 피해야 하는 보이드 타임 소개입니다. 이번 보이드 타임은 12월 15일 오후 23시 33분부터 12월 16일 오전 4시 23분까지입니다. 약 5시간 정도 보이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소원문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피해서 해주시길 바랄게요. 문어털을 제조하기에 가장 좋은 날짜는 12월 14일과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이 쌍둥이 자리 만월 당일이기 때문에 가장 추천하고 싶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보이드 타임 시간대와 살짝 겹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제조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월 소원문 형태는 나는 뭐뭐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소원의 문장으로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나는 뭐뭐 했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완료형의 문장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월의 날에는 감사 문구를 같이 적으면 에너지를 더 가득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을 꼭 함께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소원문마다 쌍둥이 자리의 대표 키워드 2개 이상 정도 믹스해서 작성하시면 끌어당김의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고 하니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쌍둥이 자리 키워드를 참고해주세요. 또는 과거 영상을 보시면은 쌍둥이 자리 10만월 영상에 키워드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소원문은 펜으로 작성합니다. 연필로 작성하지 않고요. 기기에도 하지 않습니다. 예시로 잠시 저장해 놓는 건 괜찮지만 최종적으로는 종이나 노트에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원문 노트 종이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소원문 작성한 것은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수성이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원문을 수정하는 거 그리고 삭제하는 거 모두 가능합니다.
과거에 올린 소원문들 중에 이제 이거는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바꾸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소원문은 키워드나 일부 단어를 한번 수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원문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너무 진지하고 굳어버리던 성격을 완전히 고쳤어요. 지금은 처음 만난 사람과도 즐겁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베스트 타이밍에 꼭 필요한 기회를 붙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SNS에서 밝고 유머 있게 홍보하고 발신했더니 가게 매출로 이어져서 수익이 상승 중입니다. 이 텐션으로 나아갈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원문에 쌍둥이 자리 키워드들을 이렇게 1개, 2개 이상 같이 믹스해서 작성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타이밍은 아무래도 쌍둥이 자리가 가장 대표로 하는 호기심, 지식, 정보, 배움, 공부 이런 부분에서 좀 에너지를 가득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발신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SNS에서 인기를 받고 싶다, SNS의 팔로워 수를 늘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런 소원문 작성하기에 아주 좋은 시즌이니까요. 이번 달림기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럭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원 성취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